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향하는 요즘 힐링과 안심에 초점을 맞춘 관광 트렌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들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지난 3년 정도를 살펴보면 이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힐링이라든지 건강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여행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지난달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이 안심 관광지에 또 전남의 관광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 전남에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전남도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안심관광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이 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3곳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에 선정된 안심관광지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고흥에 이제 쑥섬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후박나무와 동백꽃으로 유명하고요. 대형 고양이 조형물이 있어서 일명 그 고양이 섬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은 너무 유명하죠. 요즘에 아마 가장 핫플레이스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신안 안자도의 박쥐와 반호를 잇는 그런 곳인데 작년 12월에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도 선정이 됐고요. 뭐 CNN이라든지 BBC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곡성의 이제 침실습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국가보호습지 22호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습지라고 그럽니다. 전남도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선정된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이나 또 우리 내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전남이 이제 전국에서 안심 관광지로 가장 많이 선정이 됐다고 제가 또 언급을 드렸고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정의 의미는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거든요. 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수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여수 밤바다, 뭐 대중음악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여수의 야경 정말 가장 핫플레이스로 그리고 전국의 많은 그 관광객들이 당연히 방문해야 할 곳으로 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젊은이들이 특히 열광하고 있죠. 이번에 그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우리 그 전남의 13곳의 그 관광 명소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안심관광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드바이스 했다고 그럴까요? 일단 그 서포팅 그런 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네. 이번에 13곳의 관광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하나 아쉬운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심 그리고 또 이제 건강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전남이 가장 많은 그런 그 관광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그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는데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남도나 해당 지자체에서도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특히나 우리 전남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또 비교적 이제 사람이 좀 덜 붐비고 또 다양한 관광 자원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가 바로 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남도 역시 6개 시군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또 섬 관광 자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예, 이제 들었는데요. 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좀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본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사계절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시,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등 도내 6개 지자체에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이제 관광 산업 SOC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이제 기간 산업에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80억은 너무 적지 않냐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도의 예산을 가지고 섬 관광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 더욱이 이제 SOC 쪽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라남도가 섬에 대한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과 또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80억이 뭐 적을 수도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뭐 200억, 300억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은 액수일 수 있지만 이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섬 관광했다면 섬했다면은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식 숙박 쪽에 있어서 많이 불편했었고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범전라남도 차원에서 이와 같은 외지 관광객들의 어떤 불편함 또 미흡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80억이라는 수치보다는 이제 좀 섬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된 그렇습니다. 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남도의 섬 관광 활성화 계획을 또 들어보니까요. 지난해에는 우리 목포에 또 우리나라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이 또 문을 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한섬원이 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또 정책을 발굴해 난다면 섬 관광 활성화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한국섬진흥원의 목포의 개원 작년 말이었죠. 아마 섬진흥원 유치와 개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또 섬의 정책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소위 목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권의 지자체들은 목포를 비롯해서 신안군 그리고 또 완도군, 진도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시민분들이 한국섬진흥원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섬진흥원의 본래 그 목적은 개원의 목적은
국가 그 연구기관입니다. 국책 이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섬을 발전시키고 또 섬을 보존하고 하는 섬의 어떤 연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모처럼 우리 지역에 대규모의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국책기관이 이제 국가기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의아해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또 정치권이라든지 또 해당 지자체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섬을 더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섬 관광을 활성화를 시켜서 결국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국책 연구기관이지만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특히 이제 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그 영역을 스프레드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섬을 이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026년 요수 세계 섬 엑스포 개최인데요. 이게 네. 정부가 국제 행사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요수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해서 또 동북권에 섬을 이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 활성화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이렇게 섬도 전남 관광의 특징이 살아있는 또 이런 자원이지만 이제는 갯벌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천 보성 갯벌 그리고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갯벌을 활용한 전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을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7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순천만 보성만 갯벌 그리고 신안 갯벌이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보존이 아니고 세계가 함께 보존하는 정말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물론 그 갯벌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갯벌을 가지고 이제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갯벌을 가지고 그거를 관광 상품화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갯벌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은 뭐 우리나라 뭐 보성의 머드 축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화장품으로도 많이 지금 개발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자원인 갯벌을 이용한 우리 관광 전남의 활성화 조금 우리 전남도나 그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금 도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전남에서 섬과 좀 갯벌 관광이 좀 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예. 같고요. 이렇게 전남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완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완점에 따른 개선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끝으로 올해 전남 관광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전남 관광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관광 자원을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경쟁의 도구로 사용해서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전남 관광의 활성화, 전남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푸른 바다, 푸른 다도해, 네. 청정함, 깨끗함, 맑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 전남하면은 떠오릅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 지자체는 이와 같은 정말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전남의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푸른 바다, 푸른 다도해, 깨끗함, 청정함, 맑음 이런 것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섬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의 섬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말 자연 자원입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단언컨대 앞으로의 관광 여행의 트렌드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코로나 전 시대에서는 육지 관광이라든지 또 단체 관광, 해외 관광이 주류를 이뤘다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가족 단위의 소규모의 관광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친구들과의 휴식, 즉 힐링과 힐링을 병행할 수 있는 관광의 트렌드가 그래서 원스톱 여행, 원스톱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광의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휴식과 즉 힐링과 웰빙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네. 바로 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과거에는 사실 섬 하면은 어떤 교통의 불편함 또 음식이라든지 숙박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거의 뭐 보완이 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섬을 찾아도 이와 같은 불편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발전이 됐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전라남도 지사님이나 그리고 또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인접한 그 대도시가 없고요. 대규모의 소비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기를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전남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전남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천혜의 자연조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섬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섬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들은 어떡하냐? 아닙니다. 바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와 섬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외지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특정의 어떤 섬을 관광하고 여행하고 가지는 않고요. 당연히 육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또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육지에 있는 관광지, 여행지를 방문할 기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육지의 지자체 또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전남 도민분들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